글쎄요, 저는 이 KBS뿐만 아니라 모든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4개의 종편과 또 2개의 보도 채널 모두 공정성은 당연히 담보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뭐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미디어 환경이 변화되었다, 유튜브로 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 기본적으로 TV 수상기를 설치하고 있는 모든 이 대상 가구에게 부과되는 이 특별 부담금 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세의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재난 상황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대비해서 부과되는 점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공영방송이 필요한데 지금 이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함으로써 어차피 그동안도 이 방송법 66조와 67조에 의해서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는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TV 수상기가 없으면 신청하면 당연히 이게 납부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분리징수함으로써 이 과거 93년도 이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동사무소에서 위탁할 때 정도의 정말 한 명 한 명 이 TV 수상기를 확인해야 되고 징수와 고지와 납부를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는 정말 이 고비용 비효율로 역사를 30년 전으로 거꾸로 되돌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영방송은 다들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분리징수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엄청난 이 비효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그 나타나게 될 모든 어떤 공영방송으로서의 수신료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아마 납부율이 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비용을 충당할 것인지, 뭐 이 국민의 세금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분리징수를 하게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비효율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통합징수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 수상기가 없더라도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미리 연락을 하고 여기에 대한 TV 수상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 2,500원의 수신료를 빼게 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요? 이를 TV 수신료에 대한 분리징수가 시행되고 나면 내가 집에 수상기가 없을 때 그냥 안 내면 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하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 작년 2022년에 실적으로 KBS의 등록률이 97%입니다. 우리는 법에 따라서 TV 수상기가 있으면 원래 TV 수상기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저 당연한 방식처럼 있어져 왔던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처럼 집에 TV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500원 수신료를 내는 사람들은 TV 수상기가 있는 것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97%의 등록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과거에는 우리가 각 집집마다 전화기가 다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제가 어린 시절에도 집집마다 모여서 불황과 TV를 보던 시절이 있었죠.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집에 있는 가정에 TV 수상기가 없는 집들 가정들도 있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 집에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들이 상당할 겁니다. 만약에 수신료에 대한 분리징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 97%가 등록하고 있다는 이 TV 수상기가 과연 어느 정도 숫자로 떨어지게 될까요? 공영방송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영방송은 공영방송 스스로의 가치를 국민들께 끊임없이 증명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신료라는 것 자체가 세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당 세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 그러면 공영방송은 그 세금으로서의 역할들을 국민들께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KBS 스스로가 이 5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 여야가 공수가 바뀌어가면서 이 KBS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동안 KBS는 과연 어떠한 자정 노력을 했느냐. 사실상 세금처럼 들어가는 이 수신료에 대해서 과연 그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만큼 KBS는 어떤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별로 떠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공영방송이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라고 지적을 이렇게 김재섭 전 최고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전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징수가 그것을 찾기 위한 답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왜 분리징수가 왜 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집에도 현재에도 분리징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집에 TV가 없으면, 텔레비전 없으면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김병미 최고께서는 마치 분리징수를 하면은 안 내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내가 집에 텔레비전이 없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연간 징수 방식이 지금 현재는 통합 징수 방식입니다. 비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419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연간 징수 방식을 이렇게 만약에 바꾼다, 분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2천억 원 정도가 연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비용을 뭐하러 하느냐라는 점입니다. KBS가 공영방송에서 역할을 잘하냐, 그래서 수신료까지 폐지하자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국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지금은 분리징수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보세요? 이제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 좀 정치적 토론이 될 것 같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 장악을 위한 언론 길들이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특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폭 논란, 또 언론 장악 블랙리스트 논란, 또 국정원 특활비 사용 의혹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특히나 이 여러 정순실 전 검사에 대해서 KBS가 단독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정권에게 매우 찍혔고 정말 이 미운털을 박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이 방통위원장 임명 전에 앞서서 여러 가지 정지 작업, 언론 장악을 위한 또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정지 작업으로 좀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인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언론 장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왜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지라는 물음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 여쭤보게 되면 TV조선 이 종편이라고 하는 종편, 재승인에 대한 이 평가 조작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언론 장악이라면 정권이 갖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과거에 있었던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듯이 뭔가에 대한 조작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 힘들이 작용하는 걸 언론 장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그 같은 주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과거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노웅래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의원, 노웅래 의원 같은 분들이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컴컴한 속내를 뒤에 숨기고선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발의된 바 있는 것처럼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벌어지고 난 다음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후과들에 대한 토론들은 얼마든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주장마저 손바닥 뒤집듯이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정치적으로 공세에 섞이게 되는 내용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박주민 의원의 그 분리징수 그 안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이거 결정난 문제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분리징수를 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국민의 체납 의무를 그냥 두고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징수될 수 있다라는 점은 없습니다. 이걸 다 보완한 겁니다. 국가가 내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는 우리가 여야 지금 상대로 앉아있지만 좀 국민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분리징수가 됐을 때 내가 그러면은 수신료를 내냐 안 내느냐 냅니다. 그냥 분리징수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분리징수를 왜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잖아요. KBS가 편파 방송을 한다라는 것을 국민의힘 측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변인실에 있기 때문에 그 논평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접합니다. 그러면서 논평을 또 보죠. 그런 KBS가 편파 방송을 무엇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야당 입장에서 KBS가 편파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희한테 아픈 방송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죠. 도대체 어떤 점을 편파 방송이라 보는지 그런 내용 지금까지 찾아본 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이 있는 걸 그대로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어떻게 편파 방송이라고 합니까? 자, 국민께 여쭤보세요. 아까 채널A나 TV조선 말씀 주셨는데 네, TV조선 말씀 주셨어요. 지금 거기는 저는 채널A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채널A나 TV조선 편파 방송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단 한 번도 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국민들 시선에서는요. 채널A, TV조선 편파 방송 합니다. 제가 패널리스트로 나가도요. 민주당 측 패널을 1명 앉혀놓고요. 국민의힘 측 패널을 4명 앉혀놓고 5대1로 4대1로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년간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도 아주 좋게 패널 구성을 한다면은 잘해줘야 3대2, 정말 잘해줘야 2대2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주제도요. 민주당 측의 악의적인 주제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니터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변인실에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죠.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악의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그런데요, 4명이나 5명이 전부 다 국민의힘 측만 앉아있을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바로 편파 방송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좀 KBS 말씀드릴게요. 편파 방송을 얘기하는지 제가 저는 말씀드릴게요.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 토론 중에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해서 편파성 논란을 따질 수는 없는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적으로 악의적이고 뭐 편파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TV조선과 채널A 말씀 주신 TV조선과 채널A가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세 내는데 수신료 같이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는 말씀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박주민 의원 비슷한 법안 발의하셨잖아요. 근데 박주민 의원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분리징수를 하시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나쁜 의도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로 분리징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분리징수하면 언론 장악이 됩니까? 너무 순진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분리징수 된다고 KBS가 갑자기 국민의힘 모든 편을 다 들어주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징수는 어디까지나 KBS 내의 쇄신과 개혁을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고 자제독 장치인 것이지 이것 자체로 언론 장악이 됐으면 문재인 정부 때 벌써 했겠죠.